오늘은 엔트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가지 실과 교과서에 엔트리가 모두 들어있죠. 그래서 엔트리를 꼭 가르쳐야 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엔트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엔트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학생들은 우리보다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각 있게 빠르게 배울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 엔트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수도 있고, 이 학생들이 모두 엔트리를 접해본 적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서 나는 엔트리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또래 멘토로 임명을 하셔서 그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엔트리를 몇 시간 이상 해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굳이 이거부터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우리 학생 중에 엔트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리를 가르치실 때는요, 일단 무조건 컴퓨터실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엔트리에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필요한 게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엔트리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확실한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정확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여기 15단계까지 무조건 통과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교실에서 먼저 선생님의 알고리즘적 사고력을 보고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차 선택 반복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실 때 이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한, 즉 순차 선택 반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학습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하기에 들어가면 먼저 엔트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주제별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면 좋은데요. 먼저 미션 해결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션 해결하기에 들어가면 총 6개의 미션이 보이는데요. 이 미션들을 한번 해결하면서 엔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리봇 학교 가는 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가 실행 화면이죠. 그 다음에 블록 꾸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조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봇이요, 얘는 로봇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리봇이 학교에 가는데 각종 필요한 학용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엔트리봇이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3칸 이동해야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한번 지금 현재 이동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닿게 하면 이 블록이 달라붙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달라붙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엔트리봇은 3칸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옮겨주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책가방이 내 왼쪽에 있어. 왼쪽으로 가보자. 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3칸을 이동하는 게 필요하죠. 따라서 왼쪽 블록을 3개 붙여주면 해결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3칸을 이동해서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가방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을 위쪽으로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시는 것, 이거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래에다 우리가 붙여나가죠. 그래서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을 실행하면서 내려간다 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원리 중에 하나인 순차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서에 맞게끔 배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 명령어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아래로 붙여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미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가방을 챙겨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세 칸을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하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칸 이동해서 책가방을 챙겼고요.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죠.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착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책가방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가방을 챙겼고요.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트리봇이 이 연필과 책가방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있고 연필 줍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필을 그냥 지나가서는 주울 수가 없고요. 이 연필 줍기라는 블록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죠. 오른쪽, 오른쪽 연필 줍기. 그러니까 엔트리봇이 엔트리봇이 연필 위에 올라가게 되면 연필 줍기 명령을 내려서 연필을 줍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 오른쪽 연필 줍기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했죠. 그러면 연필을 한 번 더 주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칸을 더 이동해야 가방을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연필 줍기, 오른쪽, 오른쪽 연필 줍기, 오른쪽.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간 다음 연필을 줍습니다. 여기 연필이 있기 때문에 연필을 줄게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 가면 가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 연필 줍기, 아래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하면 이 연필과 책가방을 챙길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죠. 가장 빠른 길로 책가방을 챙기러 가보자고 했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빠른 길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이 효율성이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별표들입니다.
이 별이 현재 여기에 6개의 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개의 별은 블록 6개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개의 블록을 사용했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멀리 돌아서 가는 알고리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그 다음에 위쪽 3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6개가 지금 채워졌는데 우리가 여기 책가방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쪽을 2번 더 가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 여기 하나를 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으로 변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됐을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위쪽, 위쪽, 위쪽. 예,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8개의 블록을 사용했죠. 그래서 6개의 블록만 사용해 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우고, 자,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하나 있네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위쪽, 위쪽. 자, 오른쪽, 위쪽, 위쪽에서 여기에 도착했고요. 오른쪽으로 3칸 가서 책가방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고리즘을 짰는데 6개의 블록을 사용해서 금색으로 돼 있죠.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6개도 좋지만 5개가 가능하다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단 조건이 책가방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6개의 블록만으로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도 한번 별의 개수를 볼까요? 1, 2, 3, 4, 5, 6, 7, 8 8개의 블록을 사용하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위로 가서 위로 한 칸 가면 연필이 있죠. 그래서 연필을 줍고,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갑니다.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가서 연필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오른쪽 둘, 연필 줍기. 그러면 이 위치에서 엔트리 보시 연필을 줍는 거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간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블록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책가방에 도착을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자, 노란색, 금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블록이 현재 효율적으로 잘 짜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필 줍고 위로, 오른쪽, 오른쪽, 연필 줍고 아래쪽, 오른쪽. 네,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차에 의해서만, 그래서 아래로 붙여나가면서만 했는데요. 이 반복이라는 블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이라는 블록이 나왔네요. 이 반복이라는 블록을 사용하면 이 안에 있는 블록을 이 횟수를 지정해 준 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차의 프로그래밍 구조로만 한다면 한 칸, 2칸, 3칸, 4칸, 5칸 만에 얘를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2개의 블록만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개를 사용했죠. 그래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자, 책가방 챙기긴 했는데 반복 블록이 없잖아. 반복 블록을 사용해서 해보자. 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2개의 블록만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5개의 블록을 활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효율적이지 못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우고 이 반복 블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5번을 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칸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여기 이 안에 명령이 끝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순차 구조죠. 그런데 반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5번만 돌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자, 아이들이 분명히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엔트리봇이 어디까지 이동하는지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때 퀴즈를 내면 좀 좋은데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엔트리봇이 어디까지 갈까? 퀴즈 1번, 2번, 3번, 4번 한번 맞춰보세요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블록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복하기를 사용해서 책가방을 챙겨보자고 했어요. 자, 블록 수는 사용한 블록 수는 4개면 효율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하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3번 반복해서 이동해라. 원래는 이 오른쪽을 3번 사용해야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반복 블록과 오른쪽 블록을 활용해서 2개로만 이 오른쪽 3칸을 이동했고요. 자, 그 다음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3칸 이동하면 되는데 3개를 아래쪽 3개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반복 블록과 아래쪽 3번 반복하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자, 편리하게 2개만으로도 이렇게 3칸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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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자, 제가 여기에다가 오른쪽 3개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걸 왜 안 없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 아래에 붙여준 블록들만 실행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 버튼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이죠. 자, 이거를 그냥 우리 순차로 한번 해보면 오른쪽 아래쪽 네, 오른쪽 아래쪽이 되는데요. 자, 이게 반복될 게 있나요? 네, 반복될 게 있죠. 바로 오른쪽 아래쪽이 2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까지는 우리가 한 개만 넣어봤었는데요. 이 2개가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2개가 반복이 되네요. 따라서 여기를 2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물론 3번으로 해줘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착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2번만 명령을 반복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시작하기 누르면 오른쪽 아래쪽 반복 오른쪽 아래쪽 해서 책가방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구조죠. 오른쪽 위가 2번 반복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반복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위쪽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네,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가방을 챙겼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선생님 방금 느끼셨죠? 오른쪽 오른쪽 위쪽이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는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오른쪽 오른쪽 위쪽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위쪽
다음 오른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3번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 가는 걸 한번 일단 보여줘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가보자 해서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일단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러면 반복 블록을 사용해 보자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떼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자, 이렇게 보면 3가지가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붙여주면 해결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네. 그러면 인증서에 이름을 적는欄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복 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지도해 주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붙여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도 실은 이렇게 해도 인증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먼저 교실에서 시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데려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엔트리봇 학교에 가기 미션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주고 캡처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SNS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을 마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말고 다음 것까지 1시간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컴퓨터실로 이동해서 한번 아이들이 직접 해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엔트리봇 학교에 가기 미션을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초등미래교육 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